대의제 비판과 직접 민주제 옹호.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는 루소의 사고는 대의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또한 대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 속에 존재하며 이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했다. 루소는 대의제를 불신했고 국민의 대표자라는 의원들을 불신했습니다.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옹호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몽테스키웨와 큰 차이가 납니다. 루소는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몽테스키웨는 삼권 분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영국 대의제를 극찬했지만 루소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루소의 말이 나옵니다.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의 정치학계와 언론에서 많이 이용하는 명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뽑고 나면 5년 또는 4년 동안 노예가 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죠. 대의제란 주권자가 대표를 뽑아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이러한 대의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신 시절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용 조직을 만들어서 말이지요. 1987년 시민들이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을 벌인 덕분에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는 자리 잡았지만 국민은 주인으로 온전히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선거 기간에는 온갖 달콤 공약을 하고 큰절을 하며 몸을 낮추었다가 당선 이후에는 공약 실천을 외면하고 고압적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대표자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루소가 살던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였으니 왕을 없애고 대의제를 확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대의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했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대의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선거와 여의도 정치 외에 촛불과 거리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루소는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루소 자신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추첨 방식이 민주주의 본질에 더 잘 부합. 그때 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추첨으로 대표자를 뽑자니 무슨 소리인가? 황당한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국민의 대표를 생각할 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루소는 이 생각을 깨버립니다. 우리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더라도 그 사람이 잘해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루소가 살았던 시대에 프랑스의 문맹률이 얼마였겠어요. 시민 대부분이 글자를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루소는 추천 민주주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민중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루소는 조국이었던 스위스 제네바 같은 소도시 국가, 그리고 추천 민주주의를 실시했던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를 이상적 모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1992년 육군 중위로 복무하다가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고발했던 이지문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추천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천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라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죠. 정치적 민주주의 원형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은 시민으로 채웠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추천 민주주의는 BC 594년 솔론의 개혁 시기부터 BC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현대 아일랜드에서는 개헌을 위해 정당에서 지명한 의원 33명,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 66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한 의장 1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헌법회의를 2012년 12월에 설립해 2014년 3월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13년 한국의 소수 정당인 녹색당 전국 대의원 대회는 100% 추첨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서 30명당 1명씩 모두 134명, 소수자 부분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을 각 3명씩 뽑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야지만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은 다 추첨으로 뽑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배심원 후보군 중에서 편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이렇게 뽑힌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이 극히 드물게 진행되지만 OECD 나라에서는 배심 재판이 재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지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보통 사람들의 능력이나 판단력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지만 똑똑하다는 변호사 등 명문대 출신, 전문직 출신들이 의원 대다수를 점하는 국회는 그러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총회를 추첨 시민들로 구성해 성공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험을 보더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가 똑똑한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 물론 이지문 박사도 추첨 민주주의의 전면 도입보다는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선거제로 뽑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이들의 수십 배수로 뽑는 국회 심의위원단과 시민의원단은 추첨제로 뽑는 보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민주주의를 보완할 추첨 민주주의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